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들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도,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조부모도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당신은 그것을 믿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어리고 행복했을 때 어떤 규칙을 따라 살았는지 기억하라. 그때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규칙으로 살았다. 어떤 제한도 없이 책임, 오직 당신만이 그 행복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불행에 빠뜨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오직 당신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장벽은 단 3가지로 된다. 그러니 그것들만 없으면 큰일을 다 할 수 있다. 우리를 망쳐놓는 첫 번째 장벽은 두려움이다. 그것은 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 대부분을 끊임없이 뺏어간다. 그것은 우리의 주변을 사로잡는 것을 좋아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지없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두려움은 비누 거품과도 같아서 우리가 인지할수록 더욱 부풀려지고 또한 한성이다. 두려움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진짜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고작 환상일 뿐임을 인정하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일을 멈춤으로써 그 비누 거품을 터뜨리는 것뿐이다. 우리의 주의가 그것의 에너지를 먹여준다. 우리가 두려움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커지고 힘을 얻는다. 우리가 꼼짝 못할 때까지 강력해진다. 오직 우리가 주의를 거둘 때에만 그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당신의 두려움의 환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한계 너머로 확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두려움을 거들떠보지 않음으로써 극복해야만 한다. 그것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주의를 거두어라. 그러면 어느새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을 물질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는 당신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이후라야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니 먼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부터 전부 제거하라. 다른 사람 혹은 세상이 두려울 때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음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이 개가 두려워할 때 개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당신을 물려고 든다. 꿀벌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서 먼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꿀벌은 절대 침을 쏘지 않는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것이 꿀벌에게 전달된다. 그러니 꿀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꿀벌을 사랑으로 참여하라. 그러면 꿀벌은 당신을 훑어보고는 휙 날아가 버릴 것이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지 말라. 그 안으로 빠져들어 즐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외로움으로부터 달아나려 한다. 그들은 그들의 내면을 잡아먹는 한없는 공함을 채우고자 한다. 사실 그들은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 안을 정돈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라야 우리는 내면의 숨어있는 문제와 두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외로움이란 자연스러운 것이며 심지어 유용한 것이다. 두 번째 장벽은 고정관념이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마음은 게을러서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일상의 행동을 자동화한다. 모든 규칙을 깨라. 모두가 당신의 행복을 비웃게 내버려 두라. 나는 당신이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즉시 해결책을 내도록 훈련시키자. 매일 스스로 연습하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해라. 모든 새로운 행동을 해라. 자발적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흥미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늘 새롭고 생명력을 발산하며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모든 새로운 행동은 에너지질의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더 넓어지고 민감해진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다. 걸어서 투시 능력과 예지 능력이 부드럽게 발달한다. 모든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장벽은 불평, 불만이다. 불평은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거대한 장벽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한다. 당신은 불평이 우리의 에너지에 얼마나 심한 손상을 주는지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불평은 아주 파괴적이다. 그것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무너뜨린다. 심지어 암은 일종의 불평과 부정적인 느낌들의 덩어리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삶은 행복이 넘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아라. 그것은 이미 사라졌다. 지금 여기에 삶을 즐겨라. 그러면 삶은 당신에게 매 순간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과거는 과거에 남겨놓고 가벼운 손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당신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목숨을 기억하라.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은 완전히 자유롭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명상, 작은 나의 한계를 넘어 명상은 어떤 꿈이라도 그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 황홀견, 하나됨과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된다. 당신이 그 에너지를 자신이 바라는 것에 쏟으면 그것은 아주 빠르게 실현된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명상 상태에서 세상은 변화하여 다채로운 빛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느낌은 매 순간 예리해진다. 당신은 더 잘 듣고 보고 느낀다. 그것은 모든 측면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가속기와 같다. 기억력도 더 잘 작동하기 시작한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혹은 뭔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싶다면 명상 상태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또한 세계와 하나된 상태에 있을 때, 즉 당신이 명상 상태에 있을 때는 두뇌의 좌우 방구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데 명상의 비결이 있다. 두뇌의 좌우 방구가 똑같이 작동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두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가지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즐겁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명상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결과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더 빨리 물질화되며 당신의 삶으로부터 많은 행복감을 얻음으로써 점차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매일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하지는 말라. 이것은 운동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많이 하면 다음날 통증이 와서 반년간은 운동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이 좋다. 머지않아 기쁘게 명상하는 습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장애물은 모두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눈앞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변화해 갈 것이다. 모든 사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무한한 깊이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파도만을 바라보곤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질책하거나 화내거나 공격한다면 오히려 긍정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에게 감동을 주라.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모였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서 빠져나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만약 그를 사랑한다면 떨어져 바라봤을 때 느낀 사랑을 유지한 채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명상은 당신이 틀에 박힌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당신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명상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하게 한다. 명상은 내 안의 나를 자각하게 해준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친절과 열림과 만족의 상태이다.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 이때 당신은 영원히 고통을 멈추고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매 순간 행복하다. 명상은 우리를 놀라운 가슴의 세계로 인도한다. 이러한 느낌이 완전히 뿌리 내리면 당신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복한 상태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당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고 일터로 나가고 이 모든 것이 명상이다. 당신은 더 이상 명상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기쁨과 사랑은 가슴의 냉담함, 분노, 슬픔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그러므로 가슴을 열고 깨끗하게 정화하라. 그리고 사랑과 기쁨으로서 삶을 즐기라. 당신의 머릿속에서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나라.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삶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직장에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영감을 얻고 휴식을 취하러 간다. 창조성과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피로를 모른다. 내면에서 힘과 에너지가 솟아나고
당신은 그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새롭게 하는 호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낀다. 유명한 음악가, 예술가, 시인은 물론이고 모든 창조적인 사람들은 명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음악이 저절로 그들의 귀에 흘러 들어가고 마치 신이 그들의 손을 인도하듯 그림이 그려진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 있다. 아마도 그것이 성공의 열쇠일 것이다. 옛것에 대한 매일 죽는다면 당신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리라. 모든 낡은 것에 대해 죽음을 맞이하라. 오래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했던 모든 것, 어제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듣고 오늘 다시 태어나라. 불사조가 개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새로운 몸과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라. 기존의 당신의 자아성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것인가? 그 대부분은 당신에게 강요된 것이다. 명상이란 충분한 이해 속에서 온 세상과 하나 된 마음이 특별한 상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과 무한한 행복의 조건 없이 열려있는 사랑의 상태,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 추측이 없는 지금, 여기의 상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해 신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상태. 기억하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 즉 일의 성과, 인간관계, 특정한 물건, 초능력의 개발 등등 그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명상이다. 모델링, 당신이 창조하는 세상, 꿈을 믿어라. 꿈으로부터 지금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즐거운 기분을 느껴라. 물질적 창조, 만일 당신이 경제적인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의 느낌 속에 사는 법을 배워라. 모든 것의 풍요를 느껴라. 다른 사람들의 호화로운 삶을 바라보기를 멈춰. 부러워하는 마음은 경제적인 풍요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풍요를 함께 기뻐하도록 하라.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유함과 행운이 있다는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경제적 풍요로 나아갈 수 있다. 명상과 사랑은 경제적 풍요를 위한 토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링을 심상화와 혼돈하지 않는 것이다. 심상화는 그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상상이다. 그러나 모델링은 생각하는 마음이 떠올리는 모든 의심을 배제한다. 그리고 그 일이 그저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진정한 느낌을 내면에서 창조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이미 존재한다고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사랑과 명상의 상태에서 당신의 삶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라. 아주 작은 것까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컵을 느끼듯이 실제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만약 글로 쓰는 것이 더 편하다면 원하는 바를 글로 적는다. 그러나 현재형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도록 한다. 그것을 최대한 실감나게 바라보도록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항상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것이 그저 명상이고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머릿속에서 그것이 더욱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만든다.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바를 빨리 얻게 될 것이다. 소망이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모델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지를 당신이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바라는 방식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찾아오도록 허용한다. 건강 모델링, 감정적 불균형, 잘못된 생각,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예컨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흔히 간의 질병을 앓는다.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몸의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만약 시력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뭔가를 받아들이기 꺼린다는 의미이다. 몸의 방어 기능이 우리 눈앞에 장막 같은 것을 치는 셈이다. 그러니 명상 중에 자신이 무엇을 거부감으로 느끼고 있는지 자각하고 그 대상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콩팥은 두려움과 관계가 있다. 뭔가를 항상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콩팥을 압박해서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을 신뢰해야 한다.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별 이유 없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주변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장의 문제는 억압된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명상이 내면의 중심을 바로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명상은 당신과 이 세상을 경계가 적절하도록 도와준다.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장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자신의 무기력한 존재로 보고 사랑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가슴을 통해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다. 가슴을 열고 사랑의 에너지가 가슴 안으로 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하라. 그러면 당신의 심장은 치유될 것이다. 모든 질병은 주기가 있다. 우리 몸은 아주 분명하고 늘 자기조절과 재생에 힘쓰기 때문에 완벽한 치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팠던 기억을 던져버리지 않고 기꺼이 과거로부터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만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질병의 새로운 주기를 창조한다. 그래서 고통은 반복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재생 능력을 믿지 않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계속 반복해서 질병을 자신에게 주입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어떤 질병도 회복할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정화 회복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명상 중에 당신의 몸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 그저 지금 여기에서 건강한 느낌을 창조하라. 지금 여기에서 힘과 에너지로 벅차 있기를 선포하라. 지금 여기에서 몸이 건강으로 충만하며 내면으로부터 아름다움이 작동하고 있음을 느껴라. 그러면 당신은 행복으로 빛나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침묵, 실제의 귀 기울이기, 뭔가를 아주 강력히 원하고 모델링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서도 왠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소망을 최대한 빠르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실현될 때까지는 그걸 굳게 닫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기를 쉽지 않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즉시 온 세상과 나누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모델링을 하거나 소원을 빌 때 거기에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에너지가 소망의 실현을 통해 투입되도록 초점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절실한 소망과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에 선 대신 친구들에게 쏟아버리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목표에 닿지 못하고 옆길로 새어 사라진다. 미리 자랑하지 말라. 봄을 잡기도 전에 홍 가죽을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당신의 소원을 모델링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라.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와서 소망의 우물을 채우게 하고 우물이 가득 차면 당신은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우물물을 나누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물에서 물을 퍼줄 수는 없다. 조용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당신이 꿈꾼 것을 기쁘고 즐겁게 얻어내어라. 그것을 비장의 카드처럼 잘 간직하라. 스스로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자신만의 경험을 하라. 침묵이 소망실현의 실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이것이 종교적인 수행이나 가르침에도 언급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뒷북에도 신을 향해 가는 모든 가르침은 침묵을 심오한 수행법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티베트 성녀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몇 년간이나 절대적인 침묵 속에 앉아있곤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창조주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 침묵을 명시한다. 본질은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깔아앉는 것이다. 쓸데없는 잡담에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다. 내면의 침묵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침묵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소란을 최대한 잦아들게 하고 그저 가슴의 의지에 따라 살기 시작하라.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을수록 당신은 더 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더 고요하게 존재하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대신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망 풀어놓기, 자유의 바람에 내맡기기. 당신이 어떤 소망을 아주 강렬하게 바랬던 때를 기억해보라. 당신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년 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당신은 너무나 강력히 그것을 원했기에 애를 쓰다가 결국은 지쳐버렸다.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는 완전히 소진되었고 당신은 꿈을 포기했다. 자신의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다 잊어버리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는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것이 실현되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비밀은 우리가 뭔가를 아주 강력히 원하는 동안에는, 즉 소망을 아주 열심히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델링을 풍선 불기에 비유해 본다면 그 풍선은 당신의 생각과 느낌으로서 만들어져서 아스트랄계에 존재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 풍선을 손에서 놓아주어야 그것을 아스트랄계에서 물질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 그 풍선이 바람을 타고 당신의 시야로부터 멀어져서 끝없는 하늘로 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사실 내려놓는 것은 아주 멋진 느낌이다. 당신 자신을 풀어놓으면 기쁨과 무한한 자유와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당신의 소망뿐 아니라 당신 자신도 함께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명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상세히 모델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이 하나의 소망에 관한 모델링만을 하루에 5분 내지 10분, 딱 4일 동안만 실천한다. 4일이 지나면 의식적으로 이 소망을 흘려보낸다. 4일 후에는 다른 소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4일마다 의식적으로 소망을 바꾸어 나간다. 이전의 소망들은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한다. 소망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자꾸 성급하게 확인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실현될까? 어쩌면 내일이다. 정말로 그렇게 빨리 될까? 당신이 그저 바라는 바를 모델링하는 대신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다면 이는 지금 당신이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풀어놓지 않았다는 의미다. 당신은 잠재의식의 미세한 톤으로 그것을 들고 있다. 그 소망을 완전히 놓아버리도록 한다. 다시는 떠올리지 않는다. 그럴 때에만 그것은 실현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말이다.